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인은 연설을 남깁니다. 위대한 연설을 남기기도 하고 형편없는 연설을 남기기도 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연설을 남기기도 하고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을 격동시키는 연설을 남기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예언적 연설을 남기기도 하고 역사를 위한 정언으로서의 연설을 남기기도 합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건국 연설, 이런 게 역사를 움직여간 힘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최악의 연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평양 시민으로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한 탈북자를 만났더니 작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매스게임, 큰 매스게임을 하고 조국을 빛나는 조국. 거기서 조국은 북한 농성정권이죠.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을 들었는데 자기가 평양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연설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인식할 수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남쪽 대통령이란 말 가지고만 시비를 하는데 그 연설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 최악의 연설이고 역대 한국 대통령 최악의 연설이고, 이 연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나버렸다. 그리고 이 연설에 대한 책임을 임기 중이든지 물러난 다음에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말은 좋다는 뜻과 개탄이 섞여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다시 이걸 읽어봤습니다. 한 7분짜리 연설인데요. 제가 쭉 읽으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해야죠. 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스스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부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무입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국자입니다. 김정은에게는 나라 국자를 붙여주고 자신의 직함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빼버렸습니다. 남쪽 누가 봐도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를 받는 남쪽 대통령 이렇게 됩니다. 왜냐? 나라 국자가 있잖아요. 국무위원장. 한반도에서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헌법적 자격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북한에는 절대로 국이란 명칭을 붙여주면 안 됩니다. 국무위원장은 언론도 쓰면 안 됩니다. 그 밑에 자칭 국무위원장 이렇게 써야 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쪽 대통령 누가 높습니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감격이 뭡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절망적인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니 감격스럽다 이겁니까? 아니면은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를 받으니까 영광스럽다는 뜻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 이것도 틀린 말이죠. 정상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말 뜻이 한반도에서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정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문법적으로 틀렸지 않습니까? 4.27 선언을 해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다는데 왜 북한이 비핵화는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릴 수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에 들어갑니까? 김정은이가 말하는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인데요. 그리고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3대에 걸쳐서 수백만의 동족을 죽인 자를 민족이라고 하고 그 민족과 그 민족 반역자와 손잡고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게 이게 민족 공조라는 거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는 것이 민족 반역 행위겠죠.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 자주 통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유 통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주 통일 없습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적 자유 통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했다는 뜻은 독재 정권인 김정은과는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통일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납니다. 통일은 반드시 북한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정권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 정권만 상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4조를 위반했습니다. 남쪽 대통령이란 말은 헌법 제3조 위반입니다. 벌써 헌법 2개를 위반했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핵 폐기에 합의해야죠. 여기 합의한 것은 남북 군사합의서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비행 금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무장 해제에 가까운 안보 역량 약화에 합의한 거죠. 그래 놓고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고 뻥튀기 하고 위장한 거죠.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하면 되지 핵위협이 없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북한식으로 미국의 핵전력으로부터 위협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으면 이야기를 안 했어야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이산가족이 지금 만나서 살고 싶은 데 가서 삽니까? 편지 왕래가 있습니까?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건 완전히 남쪽 대통령이 부하가 돼가지고 상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 국무위원장이 또 나왔잖아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까? 담대한 여정이라고요. 김정은이가 이복형을 금지 독극물로 살해한 것도 담대한 여정입니까? 민족 공멸의 핵무장을 하는 게 담대한 겁니까? 뚜벅뚜벅 걷는다. 비틀비틀 걷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뚜벅뚜벅 걸어야지. 혼자서 배를 내밀고 뚜벅뚜벅 걸으면서 인민들을 짓밟고 하는 게 무슨 찬사와 박수를 보낼 일입니까?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은 북한이 써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 선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이라고요?
수백만 굶어 죽인 적의 수도 평양에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 아파트에 들어가 봤습니까? 뒷골목을 걸어 봤습니까? 장애인들이 살지 못하는 도시 아닙니까? 감동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웠답니다. 지구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 가장 악독한 종교 탄압, 가장 악독한 자유의 말살, 그걸 보고, 그 현장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죠. 다른 민주주의자이겠죠. 어떻게 유대인이 히틀러 앞에서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민족 화해를 하려면은 불법 응유한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돌려주어야 민족 화해가 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갈망하려면은 핵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게 할 말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어려운 시절에도 혼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북한 동포를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거지로 만들고 유랑자로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민족입니다. 자유란 말이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유라는 말이.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은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제안을 했는데 핵 폐기를 제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그런 말 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약속받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평화의 큰 걸음은 대한민국 해체를 위한 큰 걸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결의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갑시다. 김정은 위원장과 8천만 결의라고요? 김정은은 8천만 결의의 적입니다. 민족의 공적입니다. 이 지금 대결 구도는 김정은 집단과 8천만 민족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 민족의 적인 김정은과 손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 새로운 조국이 뭐겠습니까?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 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인권 탄압입니다. 이 매스게임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했을 것이고 아마 오줌을 참는다고 방광염 걸린 소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노예 농장주 김정은을 칭송한 이 연설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길이 기억하고 밑줄 쳐가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연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삼 이번 4월 총선은 체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주의 독재로 갈 것이냐 자유통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방제 적화통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걸린 선거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3대 고백 연설, 사상 고백 연설에 포함될 것입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말했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리셉션 연설,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격하하고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이라고 추켜 세웠던 2018년 9월 19일 평양 연설, 그리고 공산화 통일을 제주의 꿈이라고 왜곡한 제주 연설. 이 제주 연설은 남로당 무장 폭동 비호 연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연설을 종합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의 사상과 역사관은 도저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꾸었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 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통일의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통일의 꿈을 꾸었다. 통일의 꿈을 꾼 죄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 그 통일의 꿈이 뭐냐? 그게 공산통일입니다. 누가 공산통일의 꿈을 꾸느냐? 여기 제주도를 자꾸 앞세우는데 제주도민들이 공산통일의 꿈을 꿀 리가 만무하죠. 공산통일의 꿈을 꾼 자들은 남노당 무장 반란 세력입니다. 남노당 무장 반란 세력이 1918년 봄에 반란을 일으킨 것은 그에 어울러 예정되었던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공산 통일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 번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남노당이란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을. 근데 꿈이 지금 무슨 꿈이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는 제주라고 하면서 제주 도민이 아닌 무장 폭동을 일으킨 남노당의 생각을 지금 대변하는 셈입니다. 남노당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고 공산통일을 목표로 일으킨 반란을 제주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미화한 것입니다. 제주 도민들을 지금 사잡아 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주 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막연한 표현은 무엇을 숨길 때 쓰는 수법입니다. 제주도민의 다수는 대한민국 건국을 원했습니다. 건국을 위한 총선에 참여하고자 했는데 남노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장폭동한 것입니다.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이 투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동시에 우리 군인, 경찰도 죽었습니다. 같이 희생된 겁니다. 좌우가 같이 희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 4.3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원인 제공자가 남노당 무장 폭동 세력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으면은 국군, 진압한 국군과 경찰을 악으로 가해자로 만들게 됩니다. 가해자는 남노당 무장 폭도 세력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연설에서 그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노당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주어를 제주도민이라고 했는데 남노당을 주어로 놓아야 할 대목에서 남노당이 저지른 악행을 덮기 위하여 제주도민을 불러와가지고 책임 소재를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 통일정부 수립의 명제를 들고 내놓은 세력은 남노당은 공산당의 남쪽 지부란 뜻이죠. 남노당. 북쪽은 북노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북노당은 김일성, 남노당은 박헌영.
마흔영 그때 북한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통일정부 수립이란 명제를 달고 나온 세력은 남로당과 김규식이 있었습니다. 남로당의 통일정부 수립이란 것은 문재인 씨가 먼저 꾼 꿈이라고 미워할 게 아니라 이것은 공산화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규식의 통일은 공산 통일은 아니지만 좌우 합작의 통일인데 이게 실현 불가능한 몽상이었고 결국 공산 통일 세력에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1948년 현재 당장 통일하자라고 했던 세력은 공산 세력 아니면은 김규식과 같은 중도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세력이죠.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의한 건국 노선을 따랐던 절대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꿈은 북한에 이미 공산 정권이 수립되어 작동하는 마당에 38도선 이남에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었지 실현 불가능한 통일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1948년 내는 통일의 꿈이 건전한 한국인들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는 이미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남한이 뒤늦게 대한민국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남한이나마 건져야 된다. 이게 앞섰지. 그때 당장 통일하자고 나가는 것은 이상주의자의 몽상이었고 이걸 이용한 남로당이 공산 통일이라는 명분을 내걸어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리하여 제주도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죠. 1948년 현재 통일을 꿈꾼 세력은 남로당과 김규식 세력인데 연설의 문맥상 문재인 씨의 연설의 문맥상 그 꿈은 남로당의 꿈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꿈이 아니라 한민족을 김일성의 노예로 만드는 야욕이고 음모입니다. 공산 통일의 야욕과 음모를 통일의 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번 투표 때 참고를 해야 합니다.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라는 문재인 연설의 이 문장은 이렇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남로당 세력이 공산 통일을 획책하는 바람에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고쳐야 정확합니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라는 말은 건국을 반대하기 위하여 내건 남로당의 통일정부 수립, 즉 공산화 음모를 간절한 요구라고 미화해가지고 호도하고 이로 인한 제주의 참화 책임을 남로당이 아니라 이념의 덫에 돌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 비극, 학살의 모든 책임은 남로당 무장 반란 세력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장 반란을 진압한 국군과 경찰을 가해자 남로당 반란 세력을 피해자나 이상주의자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역사 왜곡이 아니라 역사 조작입니다. 앞의 대목은 남로당과 김일성의 끈질긴 공산 통일 음모는 제주를 분열시켜 참화를 불렀습니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꿈꾸는 통일은 자유통일이지 연방제나 공산화가 아닙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이 문맥상 어떻게 읽히느냐 하면은 1948년 남로당의 통일의 꿈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지 않은 주장으로 읽힙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남쪽이라고 비하해가지고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김일성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축에 세우고 마치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이야기한 연설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4월 3일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의 비극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숨긴 정도를 넘어서 무장폭동을 통일을 위한 숭고한 봉기, 즉 못 이룬 꿈으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좌파 정권 때의 진상보고서조차 무시한 역사조작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남로당의 반란과 악행을 덮어주고 싶도록 한 것은 문재인 씨가 가진 이념적 확신과 이렇게 나아가도 자유우파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란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된 비판 하나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역적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이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 그리고 헌법 정신을 모조리 부순 탄핵 사유였다는 것을 왜 이번 선거에서 황교안 대표나 미래통합당은 선거 주제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3년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도 좌파 정권 때 만든 진상보고서도 공산 무장 반란 세력의 폭동과 학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문재인 씨는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이것은 노무현 시대 때 나온 진상보고서입니다. 이것과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진상보고서는 주장합니다. 4.3 사건 발발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 사건을 계기로 제주 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주 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 서청,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에 의한 금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 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0 단독 선거 반대 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서를 습격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공산 세력이 지서를 습격하면 이게 반란이 되는 거지. 이게 시작이라고 노무현 보고서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히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 북한입니다. 해주대회 참석,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 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 범인이 김달삼이라는 무장 반란 세력의 지도부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공산 반란 세력 아닙니까?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왜 듣고 통일의 꿈 운운하느냐 이겁니다.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 사건 전 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 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 사건을 통해서 보강되었다. 문재인 연설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연설을 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